치료를 넘어 치유로. 수경의 위대한 자서전. 수경은 평생을 병원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선천성 뇌병변 2급이라는 이름표는 그녀를 늘 치료의 대상으로만 머물게 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기계적인 손길로 그녀의 몸을 고치려 했었지만 수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병원은 안식처가 아닌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어느 날 수경은 커다란 용기를 내어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 의료 앨리스 관광대학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캠퍼스의 보도블록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던 병원의 흰 벽 너머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전공서적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떨리는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 단상 위에서 이용근 교수가 의료 웰리스 관광 창직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료가 병을 고치는 치료라면 웰리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입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경은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것이 몸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수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학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수경의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이용근 교수는 질병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수경은 노트의 치료와 치유의 차이라고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몸의 불편함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경은 헤르만 헤세의 글귀를 마주했습니다.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서 어쩔 셈인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지 않은가.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훑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어떤 의사를, 어떤 기적만을 기다려온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유의 열쇠는 병원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경은 자신의 장애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저주도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가 선택한 자기공부법이었습니다. 몸의 제약은 오히려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질병이라는 높은 장벽은 사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세상을 보게 해주는 축복의 계단이었습니다. 수경은 이용근 교수를 찾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제 질병이 저를 가르치는 가장 큰 스승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용근 교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수경 학생.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스스로를 긍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치유관광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창밖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깨달음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경은 더 이상 자신의 다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다리가 이끌어준 느린 걸음 덕분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숲의 작은 꽃을 보게 되었고 바람의 숨결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의 통증은 마음이 보내는 안부 인사였고 그 인사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법을 배우며 수경은 비로소 진정한 웰리스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경은 이제 치유관광 기획자로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자신처럼 병원 문턱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숲과 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삶을 치유하는 여행자입니다. 그녀가 기획한 여행 프로그램에는 약 대신 위로가, 수술 대신 공감이 가득했습니다. 장벽은 어느새 새로운 길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의 졸업식 날, 수경은 학위복을 입고 이용근 교수와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링거 자국 대신 배움의 훈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경은 이제 압니다. 자신을 가로막던 질병이라는 장벽은 사실 새로운 배움을 향한 축복의 선물이었으며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치유의 여행이 되었고 이제 그 여행은 세상을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